내키지 않는 한국 출장에 오른 한 일본 청년이 깊은 한숨을 쉬며 탑승권을 쥐어듭니다. 뉴스에서 보던 한국은 언제나 시끄럽고 다혈질이고 일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 곳에서 6개월이나 머문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해졌습니다. 핸드폰이 먹통이야. 스즈키 타카시는 난감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낯선 한글이 가득한 화면, 먹통이 든 데이터, 그리고 어딘지 모를 거리 한복판. 출장 첫날부터 길을 잃고 말았죠. 그때 한 한국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예상치 못한 친절. 그리고 이 작은 만남이 그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32살 직장인 타카시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제 주변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본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줄을 서 있고 회사에서는 시킨 일만 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동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한국어 공부해?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어 잘하면 유리하잖아. 우리 회사도 한국 지사랑 협업 많이 하니까. 도대체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는 거죠? 한국어가 일본 직장에서 경쟁력이 된다고? 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처음엔 그냥 한류 팬들이 더 늘어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도쿄 코리아타운을 지나칠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더 이상 험한 시위가 벌어지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본 젊은이들로 가득 찬 한국 문화 중심지가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람들이 한국을 기회의 땅처럼 바라보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타카시, 너 한국 지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해 볼래? 그 순간 솔직히 좀 짜증났어요. 아니, 왜 내가 가야 하는데? 나는 일본에서 나름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한류, 나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기업과 협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체 일본이 왜 한국을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인데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회사의 결정이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넓고 깨끗하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일본 거리는 조용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죠. 그런데 한국의 길거리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다고 있었고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정신없어?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신호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서서히 건너지만 한국에서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모두가 마치 경주하듯 움직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급하지? 지하철을 타면서도 적응이 안 됐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정숙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들 자유롭게 통화하고 친구들과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피곤한데, 그런데 저는 곧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길을 걷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편의점을 찾으려고 스마트폰을 꺼냈는데, 인터넷이 왜 안 되지? 공항에서는 잘 됐는데 이상하게 와이파이가 끊겼습니다. 일본에서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로밍 데이터만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니 당황스러웠죠. 그때 옆을 지나가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저를 힐끗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길 찾으세요? 네. 편의점 찾고 있는데요. 그는 제 폰을 한번 보더니 자기 폰으로 직접 지도 앱을 열어서 편의점 위치를 찾아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시죠. 솔직히 저는 좀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 사람, 날 속이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편의점 앞까지 데려다주고 밝게 인사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인가? 일본에서는 길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남에게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그냥 시끄럽고 정신없는 나라가 아니야.
뭔가 사람들끼리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야. 일본과 한국,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습니다. 일본보다 빠르고 실용적인 시스템에 문화적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타카시, 내일 출근 첫날이지? 미리 말해둘 게 있어.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회사에서 저를 담당하는 한국 동료 정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일 출근 전에 뭐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 시간 괜찮아? 네. 어떤 거요? 일본에서 왔으니까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 알려주려고. 솔직히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환영 인사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정우를 만나고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알게 됩니다. 출근 전에 가볍게 커피나 마시자며 명동에서 만난 정우는 제 모습을 쓱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카시, 근데 너 한국에선 좀 튀겠다. 네. 무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멋부리는 사람 많지만 한국은 좀 더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 정우는 저를 데리고 근처 패션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진짜 패션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여긴 그냥 패션쇼장이야? 가게에 있는 옷들은 전부 세련되고 감각적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일본보다 저렴했어요. 이 퀄리티의 이 가격이라고? 일본에서는 이 정도면 몇 배는 비싼데. 정우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이야. 스타일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게 기본이지. 저는 호기심에 추천받은 셔츠를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 이거 나한테 엄청 잘 어울리잖아. 일본 브랜드에서 샀던 옷보다 핏이 더 잘 맞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 패션을 경험한 뒤 정우가가 또 다른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바로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아니, 내가 화장품을 왜? 그런데 정우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도 피부 관리 기본으로 해. 특히 직장인들은 깔끔한 인상이 중요하니까 스킨, 로션 정도는 필수야. 진짜요? 한국에서는 남성들도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문화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장에서 직접 테스트해 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거 촉감이 엄청 부드러운데? 일본 화장품도 좋지만 한국 제품은 발림성이 훨씬 가볍고 향도 깔끔했어요. 패키지도 세련됐고요. 일본 화장품보다 더 감각적인데 정우가 추천해준 제품을 하나 사면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여기서 많이 사가나요? 그러자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 인기 엄청 많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뷰티 산업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화장품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인기였던 겁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아니잖아. 숙소에 돌아와 검색해보니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 1020대 한국 화장품 패션 선호 일본 브랜드보다 세련됐다 평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이 일본 시장을 점점 더 점령 중. 이게 진짜라고? 그동안 저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걸까? 이제 저는 한국에서 단순한 출장자가 아니라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타카시, 우리 회사는 일본과 좀 다를 거야. 출근 첫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회사 분위기부터 낯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침 조회가 필수인데 여기는 자유롭게 각자 할 일을 시작하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다리에서 자기 일 바로 시작하네. 게다가 한국에서는 직급이 높아도 직원들끼리 격식을 덜 차리는 느낌이었어요. 제 담당 동료인 정우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팀장님은 되게 오픈마인드라서 의견 있으면 편하게 말해도 돼. 네.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의견을 말해도 돼요? 일본에서는 상사가 말하면 부하 직원들은 조용히 듣기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예 신입사원도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회의 문화부터 일본과 정반대. 첫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일본식으로 팀장이 말하면 조용히 듣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타카시 씨,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의견을요? 일본에서는 보통 신입사원은 12년 동안 상사의 의견을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고객 데이터를 더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방향으로 한번 시도해 봅시다. 뭐, 내 의견이 바로 반영된다고? 일본에서는 신입사원의 아이디어가 바로 실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누구의 것이든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빠른 실행력인가? 이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나라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업무 방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혼밥이 이상하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우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 같이 밥 먹어야지. 네. 저 혼자 먹어도 괜찮은데요. 뭐, 혼밥한다고? 타카시, 한국에선 점심시간에 다 같이 먹는 게 기본이야. 일본에서는 혼밥이 자연스럽습니다. 각자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동료들과 꼭 밥을 같이 먹어야 한다는 규칙도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점심시간도 하나의 팀워크 문화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타카시 씨, 한국 음식 잘 먹어요? 네.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제 접시에 직접 반찬을 올려주는 겁니다. 네. 팀장님이 제 밥에 반찬을? 일본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챙겨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회사에서도 정이란 게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이게 진짜 문화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난 후부터 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그냥 참고 일하면 되지. 그런데 제 얼굴을 본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타카시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아, 네. 그냥 두통이 조금 있어서요. 그러자 팀장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얼른 병원 가봐요. 네? 병원이요?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일해야죠. 일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당장 가요. 그리고 한국은 병원도 금방 다녀올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아프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병원을 가려면 최소 반나절 이상 걸리니까 차라리 참는 게 낫죠. 근데 한국에서는 병원을 쉽게 간다고? 팀장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며 저를 회사 근처 병원까지 직접 데려갔습니다. 아니, 병원을 이렇게 쉽게 가도 되는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자 돈도 안 돼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는 친절했고 진료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처방까지 받았는데 이게 끝이에요? 벌써 약국 가서 약 받으면 돼요? 한국에서는 진료가 빠르고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야? 진료비가 이렇게 싸다고? 일본에서는 간단한 병원 진료라도 가격이 비싸고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동료들이 왜 저를 병원으로 보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문화구나. 병원에서 약을 받고 회사로 돌아가니 팀원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좀 어때요? 타카시 씨, 아플 땐 참지 말고 바로 말해야 해요. 아니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고? 일본에서는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참고 일하는 게 미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타카시 씨, 퇴근 후에 뭐 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회사로 돌아온 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정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요? 그냥 숙소에 가서 쉬려고요. 에이, 한국에서는 퇴근 후에 그냥 집에 안 가요. 오늘 회식 있는데 같이 가요. 네. 회식이요? 솔직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회식 문화가 있지만 대부분 강요되는 분위기가 강하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리니까 별로 즐겁지 않거든요. 아, 저는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런데 팀장님이 갑자기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카시 씨, 한국에서는 회식도 즐기는 자리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즐기는 자리? 그렇게 저는 한국식 회식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알던 회식이 맞아?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의 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술집에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기 냄새가 엄청 맛있게 나는데 테이블마다 불판이 있고 팀원들이 직접 고기를 굽고 반찬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한국식 회식인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상하 관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타카시 씨, 이거 먹어봐요. 한국에서는 삼겹살에 소주가 필수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상사가 먼저 먹기 전까지 젓가락도 못 드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누구든 먼저 먹고 서로 음식을 나눠주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 직장에서도 함께하는 문화가 강하구나. 일본에서는 회식이 회사의 연장선처럼 느껴지지만 한국에서는 진짜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회사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출장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너무 익숙하고 편해졌다. 그리고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지내던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 떠나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한국에서 지낸 집은 깔끔하고 따뜻하고 너무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임시 거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진짜 집 같아. 겨울이 되어도 실내는 항상 포근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스난로나 전기장판을 써야 하지만 한국은 바닥 자체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 방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이게 온돌이라는 거구나. 너무 좋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커튼을 열고 난방을 조절하고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집에서는 하나하나 수동으로 해야 했는데 여기선 다 연결되어 있잖아. 게다가 공동현관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낯선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런 편리함 없이 어떻게 살지? 그리고 집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내게 더 익숙한 집이 되었구나. 엄마, 나 일본으로 돌아갈까? 그날 밤 저는 일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카시, 잘 지내고 있어? 응. 근데 있잖아. 나 한국에서 계속 살까 고민 중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정도야? 그렇게 한국이 좋아? 응, 그냥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게 많아.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이 너무 편해. 바닥이 따뜻해서 겨울에도 춥지 않고 스마트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어서 생활이 진짜 편해. 그리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직장 분위기도 일본보다 더 자유롭고 내 의견이 존중받는 느낌이야.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행복한 곳에서 사는 게 맞겠지.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본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한국 지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합리한 문화들,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더 나은 삶의 방식. 저는 일본에서의 익숙함보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삶을 선택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과 일본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고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개인이 존중받는 분위기, 아플 때 쉬는 게 당연한 문화, 편리하고 따뜻한 주거 환경, 함께 밥을 먹고 관계를 쌓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일본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한국 문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타카시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편리하거나 감동받았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